안녕 친구들, 오늘은 마법의 모자를 쓰고 이야기 속 신비한 세계로 떠나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다 같이 모자를 쓰고 상상의 날개를 활짝 펴볼까요? 옛날 아주 먼 옛날, 상상력이라는 보물을 찾아 떠나는 작은 탐험가가 있었어요. 이 탐험가는 바로 우리 친구들처럼 이야기를 정말 사랑하는 아이였죠. 그 아이의 이름은 리나였어요. 리나는 호기심이 많고 모험을 좋아하는 아이였답니다. 어느 날 리나는 할머니 댁 다락방에서 낡고 먼지 쌓인 책 한 권을 발견했어요. 책 속에는 신비로운 그림과 알 수 없는 글자들이 가득했답니다. 책 표지에는 반짝이는 별 모양이 새겨져 있었고 오래된 종이에서는 은은한 마법의 향기가 풍겨나오는 듯했어요. 리나가 조심스럽게 책을 펼치자 갑자기 책 속에서 눈부시게 반짝이는 빛이 뿜어져 나왔어요. 마치 밤하늘의 은하수처럼 아름다운 빛이었죠. 빛이 서서히 사라진 자리에 마법의 독서 모자가 나타났답니다. 이 모자는 아주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자를 쓰는 순간 어떤 이야기든 그 속으로 뿅 하고 들어가서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마법의 모자였죠. 리나는 깜짝 놀랐지만 이내 기쁨에 가득 차 모자를 머리에 써보았어요. 그럼 우리도 이 마법의 독서 모자를 쓰고 리나처럼 이야기 속으로 떠나볼까요? 이야기는 그냥 글자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야기는 살아있는 세상과 같답니다. 마치 우리 친구들이 사는 세상처럼 이야기도 자기만의 고유한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언제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일어났는지를 상상해보는 것만으로도 이야기는 훨씬 생생해져요. 아주 먼 옛날 공룡이 어슬렁거리던 백악기 시대로 돌아갈 수도 있고 반짝이는 별들이 가득한 광활한 우주로 떠나 멋진 우주선을 타고 행성들을 탐험할 수도 있어요. 또 숲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신비로운 요정, 마을이나 푸른 바다 및 인어 공주님의 아름다운 궁전으로도 갈 수 있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세계관이라고 불러요. 세계관은 이야기의 튼튼한 집을 만드는 것과 같아요. 집이 튼튼해야 우리가 그 안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듯이 이야기의 세계관이 잘 만들어져야 우리가 그 속에서 신나게 모험하고 탐험할 수 있답니다. 마치 잘 지어진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세계관을 만들 때는 여러 가지를 상상하고 생각해야 해요. 먼저 이야기가 언제 일어나는지, 어디에서 일어나는지를 자세히 정해야 해요. 아주 오래전 조상들의 이야기일까? 아니면 아주 먼 미래에 우리가 상상하는 세상의 이야기일까? 이야기가 펼쳐지는 곳은 어디일까? 신비로운 안개가 자욱한 숲 속일까? 아니면 번쩍이는 고층 빌딩이 가득한 미래 도시 속일까? 이런 것들을 자세히 정하면 이야기의 집을 짓는 첫걸음을 떼는 거예요. 어떤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등장하는지, 그 나라의 역사와 전통은 무엇인지, 계절은 어떻게 변하는지 등 구체적인 배경 정보를 상상하면 이야기는 더욱 풍부해져요. 다음으로 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고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상상해야 해요. 요정들은 아름다운 꽃잎 드레스를 입고 밤새도록 춤을 출까? 아니면 용감한 기사들은 반짝이는 갑옷을 입고 사악한 용과 싸울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규칙을 따르며 어떤 가치관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상상하는 거예요. 마법이 존재하는 세상일까? 아니면 과학기술이 아주 발달한 세상일까? 이렇게 하나하나 자세히 상상하고 설정하다 보면 이야기는 점점 더 생생하고 진짜처럼 느껴질 거예요. 이야기는 더 이상 책에 쓰여있는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살아볼 수 있는 멋진 세상이 되는 거죠. 마치 살아있는 박물관에 들어간 듯한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아요. 마치 꼭꼭 숨겨놓은 비밀 상자처럼 우리가 직접 찾아보고 탐험해야만 알 수 있는 보물 같은 것들이 있죠. 마치 보물찾기 게임을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런 불친절한 세계관은 우리를 더 궁금하게 만들고 더 열심히 탐험하게 한답니다. 숨겨진 길을 찾고 미로 속에서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새로운 비밀을 발견했을 때의 기분은 정말 최고예요. 우리가 직접 알아낸 것이기 때문에 더 소중하고 더 기억에 남죠. 스스로 찾아낸 지식과 경험은 훨씬 더 값지고 오래 기억된답니다. 어떤 친구들은 이런 이야기 속에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모험을 떠나기도 해요. 게임 속에서 친구들과 힘을 합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숨겨진 보물을 찾고 때로는 강력한 적과 싸우며 어려운 미션을 함께 성공시키면서 더 깊이 이야기에 빠져들기도 한답니다.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우리는 이야기 속에서 멋진 동료들을 만나고 함께 성장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요. 마치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함께 신나게 축구를 하면서 새로운 전략을 만들고 더 재미있는 경기를 만들어가는 것처럼요.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할 때 더 큰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죠. 우리 친구들도 혹시 스카이림이라는 게임을 들어본 적 있나요? 이 게임은 정말 엄청나게 넓은 세상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가고 싶은 곳 어디든 자유롭게 갈 수 있고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마음껏 할 수 있어요. 게임 속에서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거죠. 용을 물리치는 영웅이 될 수도 있고 신비로운 마법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저 평범한 농부가 되어 조용히 살아갈 수도 있답니다. 이런 자유로운 경험은 우리를 이야기 속에 푹 빠져들게 하고 우리만의 상상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도와준답니다. 마치 드넓은 놀이터에서 우리만의 규칙을 만들어가며 노는 것과 같아요. 이야기 속에 푹 빠져드는 것을 우리는 몰입이라고 불러요. 몰입은 마치 마법 같아요.
이야기에 몰입하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걱정이나 잡념들이 스르륵 사라지고 오직 이야기 속 세상에만 집중하게 된답니다. 그럼 우리 뇌는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뇌의 여러 부분들이 서로 손을 잡고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죠. 몰입하면 어려운 문제도 더 쉽게 풀 수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반짝반짝 떠오르게 된답니다.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놀이에 푹 빠져 있을 때 시간이 손살같이 지나가는 것처럼 이야기에 몰입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요. 몰입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 안에 숨겨진 재능과 능력을 발견하게 해주는 소중한 경험이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야기 속에 더 깊이 몰입할 수 있을까요? 마법의 독서 모자를 쓰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고 쉬워요. 첫째, 명확한 목표를 정해보세요. 이야기를 읽을 때 내가 이 이야기 속 주인공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할까?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아니면 이 이야기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상상해 보는 거죠.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면 이야기에 더 집중하게 되고 주인공의 감정에 더 공감하게 된답니다. 둘째, 몰입할 수 있는 나만의 조용한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조용하고 편안한 곳에 앉아서 휴대폰이나 시끄러운 장난감 같은 방해되는 것들을 잠시 멀리 두는 거예요. 아늑한 나만의 아지트에서 마법의 독서 모자를 쓰는 거죠. 책상 위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좋아하는 음악을 작게 틀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편안한 자세로 앉아 이야기에 집중할 준비를 하는 거죠. 셋째, 잠시 다른 생각은 멈춰두세요. 오늘 저녁에는 맛있는 피자를 먹을까? 내일은 친구들과 뭐하고 놀지? 같은 생각들은 잠시 접어두고 오직 이야기 속 세상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그림을 보여주고 싶은지, 어떤 소리를 들려주고 싶은지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모든 감각을 이야기에 집중시키는 거죠. 마치 이야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넷째, 우리 몸도 몰입할 준비를 해야 해요.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 단백질이 풍부한 맛있는 음식을 골고루 먹으면 우리 몸도 튼튼해지고 뇌도 더 활발하게 움직인답니다. 뇌가 건강해야 집중력도 높아지고 상상력도 풍부해져요. 건강한 몸에 건강한 마음이 깃드는 것처럼 건강한 몸은 우리가 이야기에 더 깊이 몰입할 수 있게 도와줘요. 충분한 잠을 자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다섯째, 때로는 천천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야기를 급하게 읽지 않고 한 문장 한 문장 꼼꼼히 읽으면서 그 속에 담긴 의미를 곱씹어 생각해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정말 나에게 일어난다면 어떤 기분일까? 그 주인공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하고 천천히 상상하다 보면 이야기는 더욱 풍부하고 깊은 의미로 다가올 거예요. 슬로우 싱킹은 우리의 창의력을 높여주고 문제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답니다. 몰입은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할 때도 아주 중요해요. 공부할 때 몰입하면 어려운 문제도 재미있는 퍼즐처럼 느껴지고 새로운 지식도 스펀지처럼 쏙쏙 흡수할 수 있답니다. 선생님이 질문할 때 적극적으로 대답하고 왜 그럴까?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 머릿속에 창의적인 생각들이 마구마구 피어날 거예요. 수학 문제를 풀 때도 과학 실험을 할 때도 책을 읽을 때도 몰입하는 습관을 들이면 훨씬 더 즐겁게 공부할 수 있고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해요.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하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보세요. 자, 친구들, 이제 마법의 독서 모자를 쓰는 방법을 리나와 함께 배우게 되었으니 어떤 이야기든 두렵지 않을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정말 멋지고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아주 많답니다. 오래된 동화책 속 공주님과 왕자님 이야기부터 신화 속 용감한 영웅들의 모험, 그리고 머나먼 우주 행성 이야기까지 마법의 독서 모자를 쓰고 우리 모두 상상의 나래를 활짝 펴서 이야기 속으로 신나는 여행을 떠나보아요. 이야기 속 세상에서 멋진 경험을 하고 새로운 지식도 배우고 무엇보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리나처럼 우리 모두 상상의 탐험가가 되어보아요. 오늘 배운 마법의 독서 모자 쓰는 방법 잊지 마세요. 이 모자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답니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